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잠깐 접어두고, 좀 이 프로그램을 현황 좀 도식화 해볼게요. 도식화 할 건데, 지금,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동작 방식은 어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죠? 이 사용자가 키보드로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돌려주는 건 뭐예요?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거. 뭘까요?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아티클 리스트의 경우는 이제 순회해보는 거죠. 한 이 정도? 검색어 기능까지 추가됐고, 그래서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막상 볼 때는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나누고 있으면 있다 하고, 가입 같은 거는 확인해 봤듯이 아이디가 이미 있으면 사용 중이라 하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뭐 사용 중이지 않은 아이디를 입력했으면 아이디 확인하는 것 반복문 탈출해서 이번에는 비밀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 이제 확인할 때 내가 입력한 거랑 일치하지 않으면 뭐라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뭘까요? 왜 있는 걸까요? 얘네 둘이는 핵심은 아닌 것 같은데, 단순히 뭐 번호랑 날짜,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이런 걸 저장하는 여기 아티클 생성자, 여기는 뭐 게시글을 조립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조립한 거를 아티클스에다가 아티클스에다가 추가하는 거죠. 아티클만 들어갈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 그래서 이런 형식이었죠. 그래서 담아서 저장을 하기 위해 만든 클래스였습니다. 아티클. 대신에 이런 차이가 있죠. 아티클은 게시글에 관한 거고, 멤버는 회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얘네 둘이는 사용자가 입력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조립해서 객체를 만드는 데 비해서 유틸은 그냥 필요한 내용이고요. 여기가 핵심은 아닙니다. 그럼 이 메인은 뭘까요? 메인 클래스. 그냥 앱이라는 객체 만들고 앱 안에 있는 스타트 버튼을 그냥 누른 것 뿐이죠. 핵심은 앱이에요. 앱 클래스. 자, 여기가 핵심이 될 건데 생각해보세요. 크게 두 가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멤버는 하나밖에 없지만 멤버 조인과 아티클은 라이트, 리스트, 모디파이, 딜리트, 또 뭐 있지?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게시물이랑 회원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은 엄연히 다르죠.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떤 게시글 밑에다가 댓글을 달 수 있겠죠.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거는 댓글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면 댓글도 앱에 들어가야 되고, 이 상태로라면
뭐 글에 대한 반응 같은 것도, 그러니까 뭐 좋아요나 뭐 약간 이런 이모티콘 남기는 거 있죠? 아니면 뭐 따봉 같은 거 남긴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도 앱에 들어가야 되고, 맞죠? 앱 생성자 안에 만들어야 돼요. 현재 상태로 쭉 가다 보면. 왜냐면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게, 아이고, 비즈니스 로직, 요게 앱 클래스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기능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능에 대한 명령어를 만드는 거죠. 추가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런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라,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은 기능이 들어온다면 명령어는 계속 증가하겠죠? 만약에 자, 이렇게 조금 줄이고, 아니다, 줄이지 말고 얘는 그냥 좀 더 키울게요. 키워도 되겠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회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조직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회사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멤버가 하는 일과 아티클이 하는 일. 멤버, 그 다음에 아티클, 이렇게. 이거를, 이 두 가지 일을 한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좀 둘이 합쳐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크기만큼이라 했을 때 너무 많죠? 한 곳에서 처리하기엔 많아요. 그러면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진짜로 회사에서 업무량이 많아지면 이제 그 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게 되죠. 나눠가지고. 정리하자면 현재 프로그램의 상황은, 지금까지는 이제 앱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앱은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임이라고 했을 때 얘를 좀 보조해줄 수 있는 부사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좀 그려야겠다. 좀 이쪽이 좀 낫겠다. 보조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부사수 같은 애들한테는, 보조자들에게는 좀 복잡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결정권은 좀 더 높은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 잡다한 일을 좀 덜게 되니까 좀 더 핵심적인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 좀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이 부사수라고 했던 것들을 컨트롤러라고 할 거예요. 컨트롤러. 잠깐 같은 색깔로 할게요. 얘네를 컨트롤러라고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실생활로, 현실로 따지면 창구직원 정도 되겠네요. 창구직원 위치. 그래서 은행에 실제로 가면은 그 일어나는 일은 뭐 모르죠. 뭐 내가 로또 1등 당첨금 수령하러 갔을 때 여기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모르고, 그냥
내가 돈을 받고 나오면 끝이잖아요. 뒤에 일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창구 직원한테 가가지고 방문 목적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나의 목적을 들어줍니다. 내가 목적이 뭔지 얘기하면 그거를 들어줘요. 그리고 지금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눴으니까 두 개인데 만약에 댓글, 리플라이라고 했을 때 리플라이도 있었으면 하나 더 있었겠죠. 컨트롤러가.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아티클 컨트롤러, 얘는 멤버 컨트롤러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의 역할은 고객의 요청을 받고 처리해달라고 뒤에다가 넘기는 역할을 해요. 근데 잠깐 이거 좀 이렇게 해야겠다. 처음에 컨트롤러 위치를 잘못 그려가지고 이거를 좀 더 뒤로 보낼게요. 이렇게. 그래서 뒤로 보냅니다. 여기서 그러면 뭐 어차피 컨트롤러는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뒤에다 넘기는 거면 왜 만들어 놓냐 이건데, 자,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일이라는 거는 내가 앱이라고 설정해 놓은 것만 합니다. 앱에서 다 해요. 그러면 부사수 존재의 이유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정 업무 보러 뭐라고 하지? 관공서? 관공서 같은 데 가요. 그러면 관공서에 사용자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따지면은 사용자가 민원인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민원인이 제일 처음에 보는 것, 구급, 거의 조금 이제 급수가 낮은 직원이죠. 급수가 낮은 공무원인데, 보통 이제 그래서 급수가 낮은 직원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민원 업무 이거 하러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막 계장급 좀 높은 사람, 급수 높은 사람한테 바로 가서 뭐 초본 좀 떼달라 이런 말을 해요. 하는데 이제 그런 작업을 하려면 이 사용자가, 그러니까 민원인이 챙겨야 되는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준비 안 했어요. 신분증 안 가져왔어요. 안 그래도 바쁜 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좀 복잡한 일 처리하고 있는데 짜증 나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좀 부하 직원들이 핵심 일을 하는 사람 부담을 덜려고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물어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됐는지 확인해갖고 창구 직원이 뭐 신분증 가져왔냐, 신분증 보여달라고 해서 있으면 보여주면 되고 없으면 나가세요 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창구 직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본 준비는 하고 왔다는 판단이 들 때 이 뒤쪽으로 넘겨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컨트롤러를 하나씩 만들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초반에는 딱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고 나면
뭐 얘네들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왜 만들었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코드로 반영할 겁니다. 일단 해야 되는 거는 이 사용자의 요청을 마주하고 응답하는 걸 컨트롤러라고 할 거고, 뒤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는 걸 서비스라고 할 겁니다. 서비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약속이고요. 수정할 게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앱 클래스가 있다면, 여기서 한 번 파생되는 게 일단 멤버 컨트롤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티클 컨트롤러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멤버 컨트롤러, 아티클 컨트롤러가 있으니까 만약에 멤버 컨트롤러에서 뒤로 넘겼을 때는 멤버 서비스가 일을 받으면 되는 거죠. 아티클 서비스가 받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의 요청은 컨트롤러로 갔다가 컨트롤러에서 고객이 준비된 상태라면 서비스로 넘기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 거고, 만드는 건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고객의 요청이 먼저 컨트롤러로 가고, 각 컨트롤러에서 고객이 준비됐다 그러면 서비스로 간다고 했죠. 우선은 이제 앱 클래스에서 컨트롤러를 도입해야 되는데, 컨트롤러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스를 만들 건데, 여기다가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이 패키지는 그러면 이게 안되네. 그러면 이제 패키지는 요거 뭐지? 여기 있다. 여기다가 컨트롤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해주고,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라는 패키지 안에 아티클 컨트롤러가 생겼죠. 그 다음에 복사하고, 이번에는 멤버 컨트롤러로 멤버 컨트롤러 만들어 줍니다. 멤버 컨트롤러, 그러면 컨트롤러 2개 만들었고요. 이 앱에서 조금씩 빼낼 거예요. 각 기능에 맞게. 그래서 각 컨트롤러로 옮길 겁니다. 앱에서는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은 테스트 데이터 만들고 스캐너 객체 생성한 다음에 무한반복문 안에서 명령어를 갖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반복문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시프트가 잘 안 먹지? 자, 멤버 컨트롤러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멤버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 거예요. 지금 이게 임포트도 됐고, 그러면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도 하나 있어야죠. 아티클 컨트롤러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메인에서 앱의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앱 안에 있는 이 스타트 메서드가 실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테스트 데이터도 만들고. 그러면 얘네도 똑같이 new 했으니까 멤버 컨트롤러,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예요. 그래서 내려와 보면 이제 첫 번째 명령어로 멤버 조인이 있죠. 멤버 조인이 좀 긴데 한 이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멤버에 관련된 기능인데 앱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이런 기능은 이제 멤버 컨트롤러에서 하게 해줘야죠. 왜냐면 이제 앱에서 하던 일을 좀 분산시켜가지고 각각의 컨트롤러에 맞게 이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멤버 컨트롤러를 이용해가지고 얘한테 부조인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 안쪽 내용, 이 밑에 있는 내용 있죠? 이런 내용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쓸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이 멤버 컨트롤러 있죠? 얘도 그 클래스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파일 따로따로 돼 있어가지고 모를 수도 있는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를 그 설계도를 보고 만든 객체를 멤버 컨트롤러라는 변수에다가 연결해 준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두조인이라는 메서드는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만들면 되죠. 자, 만들기 전에 이런 좀 실무적인 내용, 얘네는 잠깐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능 옮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조인 만들어 줍시다. 그럼 만들었죠? 그럼 이제 이 안에다가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캐너랑 뭐 이런 메소드는 없으니까, 멤버스도 없고,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외부에 있죠. 앱 클래스에 있으니까 외부죠. 그러면 뭐 이런 어레이 리스트, 멤버스나 또 뭐 있지? 스캐너 이런 것들이 앱에 있을 순 없죠. 그래서 두조인에다가 스캐너랑 멤버스를 인자로 주겠습니다. 인자로 주면 당연히 여기는 지금 두조인에 없으니까 인자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자 추가됐죠? 그래서 이제 앱에 있는 거를 받아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멤버스의 타입은 이렇게 적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멤버만 들어갈 수 있는 리스트니까 제네릭으로 명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만들 필요 없이 앱에 있는 거 가져오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앱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곳은 멤버 컨트롤러잖아요. 그래서 앱에 가서 어디지? is joinable 이거를 가져올 겁니다. 이거랑 얘랑 여기 이걸 쓰려면 얘도 이거 있어야 되니까 이거까지 잘라내기 하고요. 여기 와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관련된 부분으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is joinable id 이거 가지고는 뭐라 안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joinable id를 보려고 했더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이 메서드에서 멤버스라는 어레이 리스트를 순회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멤버스에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멤버스를 두 조인에서도 써야 되고 밑에 있는 이런 메서드에서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멤버스를 이렇게 인자로 두 조인에다가 주지 말고 밖으로 빼는 게 낫겠죠. 지금 이게 여기 지금 멤버 컨트롤러라는 클래스 선언된 부분 안에 이렇게 메서드가 두 개 존재하잖아요. 하나는 두 조인,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세 개구나.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개 메서드에서 전부 다 멤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이 바깥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워주고 그 다음에 얘를 가져오고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클래스 내부에서 만들었으니까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함수 외부에 있죠. 그래서 멤버 컨트롤러 클래스 내부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언만 해놨으니까 만들어진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연결해야겠죠. 그거는 이제 멤버 컨트롤러 생성자에다가 만들어 버릴 거고 우클릭해서 만들 수 있나? generate constructor 잠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긴 하는데 다시 한번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우클릭 한번 하시고요. 우클릭하면 generate라고 있어요. 만드는 거죠. 단축키로는 alt insert가 있고 여기서 보면은 constructor라고 생성자를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장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지금 필요한 거는 생성자니까 그래서 내가 만들려는 생성자 이거는 아마 인자일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 되는 거죠. 생성자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근데 이거 퍼블릭을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일단은 안 써볼게요. 퍼블릭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멤버스 얘는 이제 생성자 실행될 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스캐너도 어차피 명령어를 입력 받아야 할 때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 인자로 주지 말고 여기서 그냥 생성자 내부에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SC도 이 외부에다가 만들어 줘야겠죠. 얘는 일단은 앱에서 뭐라고 할 건데 이게 생성자니까 잠깐 롤백 말고 여기서는 인자 자동 추가가 안 되네. 여기서 해야 되나? 여기서 해야 되네요. 귀찮게. 잠깐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를 추가를 하기 전에
일단 생성자 모양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가 뭘 하고, 두 조인 할 때 멤버랑 스캐너랑 연결된 변수를 넘겨줬던 이유는 멤버 컨트롤러에서 두 조인 메서드에서 받으려고 써놨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클래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 밖에서 받아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잠깐 스캐너가 이렇게 이 내부 클래스 내부 자체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related 나오는 이유는 주조인에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생성자 클래스 관련해서 문제가 여기. 그리고 그냥 이거 그냥 퍼블릭 붙일게요. 그다음에 웬만하면 이제 접근 지정자는 퍼블릭 아니면 프라이빗 아니면 퍼블릭 이렇게 세 가지인데 프로텍티드 세 가지인데 뭔가 퍼블릭을 해야 하나 싶은 거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인자를 줘야죠. 스캐너랑 멤버스 순서에 맞게 잘 줘야 되죠. 스캐너가 먼저 있고 멤버스가 뒤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해보죠. 잘 돌아가는지 이제 위치를 바꿔줬으니까 멤버 조인하고 테스트 1 처음에 테스트 1로 테스트 2라고 비밀번호 일치 여부 먼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회원 가입했으니까 두 번째 회원 가입할 때 테스트 1이라고 하면 사용 중인 아이디라고 나오고 테스트 2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비밀번호 중복이 아니라 일치 여부는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번 회원까지 가입 잘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거 옮길 때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그 변화에 대응해야 될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근데 좀 적재적소에 어떤 걸 꽂아 넣어야겠다, 그것만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면 오히려 이게 더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부서가 나뉘어진 것 뿐이죠. 이런 그림이 된 겁니다. 아직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아티클 서비스, 멤버 서비스 이런 건 안 했지만 각각의 역할에 맞게 이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런 명령어 있죠. 뭐 시스템 엑시트 같은 거. 맨 끝에 있나? 어디 있어? 이건 맨 위쪽에다 놨던 것 같은데. 시스템 엑시트 같은 거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옮길 필요 없고. 그래서 전의 모양을 보자면 앱이라는 곳에다가 멤버가 하는 일과 아티클이 하는 일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근데 방금 멤버 조인이라는 멤버 관련된 기능을 멤버 컨트롤러로 빼줬죠. 그냥 분류만 해준 겁니다. 멤버 컨트롤러까지만 했고, 이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멤버 컨트롤러 도입. 그래서 아티클 컨트롤러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티클 컨트롤러도 만들어 보고 게시물과 관련된 기능 있죠? 게시물과 관련된 기능을
아티클 컨트롤러에 이전하세요.